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기대학교 가치투자 동아리 아이랩입니다. 이번에 개최된 제7회 가치투자대회 참가 신청 중에 있어서 저희 아이랩의 지도 교수님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가치투자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오연석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에 참석해주신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터뷰를 진행하기 앞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치투자대회 홍보를 주로 전담하고 있는 아이랩 대협력부장 김강민입니다. 인터뷰 자리에 참석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경기대학교 서비스 경영 전문대학원 서비스 컨설팅 주임 교수로 있고요. 제 이름은 오연석이고요. 그 전에는 금융 투자 전문가, 금융 쪽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88년에서 91년 대신민국 국제부에 있었고, 91년에서 95년까지는 영국의 베어링에 있었고, 95년부터 2000년까지는 미국의 살롬 브라더스가 조인트 벤처로 만든 하늘의 살로만의 상무이사를 했었고, 2000년 6월 달부터는 내 회사를 내가 창업했어요. 벤처 캐피탈이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업 투자회사 벤처 캐피탈을 해서 2012년 학교 가기 전까지 했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10년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있지만 교수이지만 오히려 더 금융 쪽에 내 스스로 전문가라고 이상하지만 금융 쪽에 몸담고 있었던 게 더 나한테는 더 이렇게 더 강하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트렌드 쪽, 융합 컨버전스와 트렌드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재무 회계 가르치고, 그다음에 투자 전략 다 금융 쪽 강의를 하고 있고, 2012년부터 이제 이 동아리 지도 교수를 맡고 있고, 현재는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고, 그동안은 학부 강의도 창업 전략 강의도 꾸준히 했었고, 그래요. 그 정도면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력 있고 능력 있는 교수님께서 저희 아이랩의 지도 교수님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는 감사한 마음일 뿐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가치투자대회는 현재 진행 중인 7회까지 개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초기에 이런 대회가 시작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랩의 지도 교수를 맡은 거나 가치 투자를 맡게 된 거나 동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학생들이 이제 학교 가서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자본주의가 맞나? 여러분들 사회주의에 살고 있는 거 아닐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어떤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어떤 기업가가 되고 자본가가 되고 성공한 투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안 보이고, 다 어떻게 하면 월급쟁이가 돼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돼서, 회사원이 돼서 내가 안정적으로 살까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잘 사는 게 그냥 이렇게 기업에 가서 열심히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의 요소인 어떤 투자에 관련되는 거, 금융에 관련되는 거, 이런 투자 금융 지식이 충분한 사람이 일해서 버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자본가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치 한국은 이스라엘과 반대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반대거든요. 창업가가 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인구 대비해서 자본과 창업가가 제일 많은 나라가, 기업가가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근데 우리는 마치 그냥 안일하게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아서 그게 왜 그럴까를 고민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너는 우리 집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 얘기는 뭐죠? 돈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들이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는 뜻은 돈은 우리가 신경 쓸 테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돼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지식, 그 투자에 대한 지식, 자기 철학 이런 걸 갖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 지도교수를 맡게 된 것도 내가 동아리 지도교수를 이제 맡으면서 3, 40명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졸업할 때까지 나하고 같이 있는 동안에 자기만의 어떤 금융 지식, 금융 원칙, 투자 원칙, 투자 철학을 가지고 가는 수 있게끔 할까. 그게 때로는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걸 관리하고 투자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식이 우리가 생각보다 낮거든요. 많이 낮다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이랩 지도교수를 맡게 된 계기였고 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투자 대회 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였고 그래서 지금 뭐 7회 동안 이렇게 하면서 많이들 뭐 이렇게 금융에 대한 지식도 많이 쌓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과정이지만 뭐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크게 보면 지나치게 젊은이들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측면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면 답이 됐을까 싶네요. 네. 네,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대회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네. 저희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제 가치투자대 7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네. 열심히 운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가치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투자를 공부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공부하고 실제로 투자는 해보면서 이제 경험을 합니다. 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회의감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그만두거나 수기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투자 자체가 굉장히 인내를 필요로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은 실패와 경험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가치 투자에서 회의를 갖는 사람들은 가치 투자에 대한 뜻을 제대로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잖아요. 성장 투자, 성장 위주의 투자를 하느냐, 가치 투자인데 크게 보면 한 몸이에요, 한 몸.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 네이버를 예를 들까요? 네이버라고 해봐요. 네이버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로보틱스라든가 AI라든가 그다음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비즈니스가 미래에 들어올 현금, 미래에 들어올 그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이버의 가치가. 그러니까 가치 투자 이제 네이버를 사는 사람은 가치 투자보다는 성장 투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엄격히 따르면 그것도 가치 투자예요. 왜냐면 아까 말한 그런 분야, 메타버스라든가 AI라든가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미래에 들어올 현금 흐름을 어떻게 평가해서 지금의 가격이 비싸냐 싸냐의 차이잖아요. 그죠?
지금 39만 원인데 이 39만 원이 싸다 비싸다는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라든가 특허권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들어올 미래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할인해서 기업 가치를 내느냐라는 거거든요. 내가 아까 강의 전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던 게, 야, 그게 싸다 비싸다는 기준이 너는 뭐냐라고 물어본 게 이제 바로 그거거든요. 네이버의 39만 원이 어떤 사람은 비싸다고 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치 투자를 공부한 사람이 그 회사의 미래 현금을 쭉 계산하고 거기에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의 밸류까지 플러스 시켜서 현재 가치를 더해서 이 가격은 39만 원이 적정 가격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20% 정도의 안전마진, 마진 오브 세이프티 이를 해서 예를 들어서 36만 원이다 라고 하면 내가 그 가격에 사겠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큰 개념의 가치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 안에는 성장 투자가 이미 들어가 있고 가치 투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에 가치 투자 회의를 갖는 사람은 야, 이 주식이 지금 퍼가 낮다, PBR이 낮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미래의 성장 가치는 안 보고 그냥 현재의 가치만 보고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가치 투자가 아니지. 미래의 성장성도 같이 보고 미래 가치, 현금 흐름도 같이 봐야 그게 가치 투자죠. 그래서 가치 투자 회의를 갖는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치 투자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오직 기업은 현재의 수익성, 안정성, 뭐 성장성만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니까 야, 그보다도 이런 바이오 쪽이라든가 뭐 IT 쪽이라든가 뭐 이런 AI 쪽은 다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데 그게 성장 투자를 해야 돼. 나는 같이 쓰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마치 한 몸의 일부 중에 한 팔만 가지고 그걸 몸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가치 투자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게 성장성과 안정성과 수익성, 활동성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것들, 특히 미래에 들어올 기업의 미래 현금 가치를 어떻게 확인해 주느냐라는 거가 이제 키죠. 그러니까 부구를 뭐 평가할 때 현재 기업 가치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잖아요. 미래 가치가 더 중요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회의를 가진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너무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성장성과 기업의 안정성이 같이 간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렇게 가면 안전마진과 리스크를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간다고 하면 가치 투자야말로 매우 필요한 것, 꼭 알아야 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저도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그 가치 투자의 지표라고 얘기하는 PER이나 PBR 같은 것도 사실 현재의 지표일 뿐인데 그것만 가지고 현재 지표로서만 판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가치 투자를 제대로 공부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시 마음 굳게 먹고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한번 계산해 보고 거기에 이야기를 더해서 제대로 가치 투자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책임감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동아리원들이 나 아이랩 다닌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동아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연서 교수님과의 인터뷰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이크 한 번씩 켜주시고 열심히 답변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씩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